골반에서 시작되는 무릎 병변을 설명할게요. 보통의 경우에 무릎은요, 특징은 뭐냐면 이 회전하는 거나 측방, 옆으로 때리는 거나 이런 거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관절 구조가 아니에요. 안정된 관절은 볼 앤 소켓이에요. 그 무릎이라는 관절 자체가 이렇게 굽어져 가지고 앞뒤로 달리기만 하는 거지, 우리처럼 회전, 측방 이걸 하도록 돼 있는 무릎이 아니야.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우리가 측방도 하고 회전을 할 수 있게 했지만 사실 본래 무릎에 우리 동물의 무릎은 그런 무릎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구조 자체가 측방, 회전 이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적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무릎은 다른 관절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깨하고 무릎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변화한 관절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안정성을 갖지를 못해요. 이게 얘네들이 병이 생기는 원인이에요. 여기 골반이나 발목이나 이런 데는 비교적 안정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망가지는 여기서 실패된 그 응력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망가지는 데는 무릎이에요. 무릎 자체가 망가진다라기보다 다른 데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고관절, 무릎, 발목 3개가 있어. 고관절하고나 발목이 망가졌어. 일을 못해. 운동 범위가 안 나와. 그럼 그거를 얘네들은 그래도 운동 범위가 안 나와도 거기에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돼 있어. 근데 그걸 못 이기는 데는 무릎밖에 없어. 그러니까 사고는 어디서 나냐? 무릎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무릎의 병이 많은 겁니다. 어깨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어깨의 구조 자체는 드는 구조가 아니잖아. 근데 들게 했잖아. 그러면서 구조가 망가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무릎이나 어깨는 그래서 빨리 퇴할 수밖에 없다. 이걸 머릿속에 딱 갖고 계시면 돼요. 그럼 일상적인 퇴화, 스포츠 퇴화나 이런 것들은 물론 바깥쪽으로 응력이 가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이나 뭐 이런 사람들 주로 좌식 생활을 많이 했고 지금 우리 나이나 우리 위의 사람들은 좌식 생활을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는 오다리형, 골반 후방 경사와 오다리형으로 퇴화가 많이 돼요.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쪼그려 앉거나 어쨌든 좌식 생활이 많은 사람에서 후방 경사가 더 많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요추 전만이 소실되는 쪽으로 가요. 갓난아기는 요추 전만이 없거든. 근데 그게 성장하면서 요추 전만이 생기잖아. 그리고 다시 요추 전만이 없어지는 걸로 다시 늙어가는 거예요. 이 요추가 후방으로 경사되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후방 경사되면 이 대퇴골, 그러니까 골두가 뒤로 밀려가야 되는데 더 밀려가지를 못해요. 뒤에가 밀려가면 더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를 딱딱하게 만들어. 관절 주머니가 굳어져.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제한돼. 이렇게 제한된과 동시에 여기 이렇게 벌어져. 왜냐하면 골반을 이렇게 충격을 흡수하면서 걸어야 되거든. 근데 이제 그 역할을 누가 해주냐면 중둔근이 이렇게 들면서 해줘요. 근데 중둔근이 같이 약해지거든. 사실은 중둔근이 약해지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약해지니까 가짜 중둔근 걸음을 걸어. 가짜 중둔근 걸으려면 어떻게 하는데 엉덩이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가짜 중둔근 걸음을 걸어요. 그러면서 이게 중둔근 걸음 가짜 건다는 얘기는 이게 외전하고 외회전한 상태가 돼야 돼요. 그 상태에서는 이렇게 포스트 틸팅이 되게 되면 인터널 로테이션, 포스테리어 힙이 굳고 인터널 로테이션이 저하돼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저하되면 오다리란 뜻이에요. 오다리가 돼가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밖에 못 걸어. 그러면 점점 걸을 때마다 힘이 안쪽으로밖에 쥐어지지 못해요. 그러면서 발이 회내가 돼요. 프로네이션 이렇게 바뀌어요. 프로네이션. 이 프로네이션 된다는 자체는 발바닥의 아치를 떨어뜨려요. 발바닥의 아치가 없어지게 되면 그 아치가 없어지는 걸로 충격 흡수가 그러니까 나비큘라 드랍이라 그래. 그거 보고 나중에 보여줄게요. 그렇게 되면은 발바닥에 충격 흡수가 안 되는데 그 충격을 누가 또 받아야 돼? 무릎 안쪽에서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무릎이 더 나빠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가 돼요. 원래 오다리로 태어났어.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정상 다리가 돼. 그러다가 또 다시 오다리가 돼가는 거예요. 허리가 굽으면서 허리에 부하가고 골반이 뒤로 넘어지면서 다시 오다리로 바뀌게 돼서 그럼 Q앵글이라고 하는 게 저하하게 되죠. Q앵글이 저한다는 얘기예요. Q앵글은 뭐냐면요. Anterior superior iliac spine, 장골 맨 앞에 나와 있는 거. 거기서 쭉 파텔라까지 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텔라 중심에서 올라온 선, 거기까지 각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각도가
커지냐 적어지느냐 차이죠. 적어진다는 얘기는 오다리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남자 여자가 다르지만 보통 8도 이내 오다리가 심해지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좀 양쪽을 항상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건 잊지 마세요. Q 앵글이 변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Q 앵글이 변하게 되면 하중이 균등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안쪽으로 쏠리게 되죠. Q 앵글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외측으로 부하가 가요. 이거는 주로 전형적인 스포츠 인절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내측으로 Q 앵글이 증가하고 내측으로 부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방경사가 되면 여기서 네 가지 햄스트링이 단축돼요. 햄스트링이 단축되니까 다리를 들어 올릴 때 다 안 올라가. 다리를 들어 올라 그러면 이게 구축이 돼가지고 한쪽 다리를 들면 병변 쪽에 있는 다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요. 대둔근 및 중둔근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대둔근 및 중둔근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골반의 전방 안정화뿐만 아니라 다리를 들어올 때 트렌들렘버가 팔스 포지티브 이걸 들지 못해. 이거를 얘를 들어올리는 건 얘거든. 얘가 약해지면서 얘를 못 들어. 그러니까 이게 골반 수평 라인이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못 올라오고 이렇게 되거나 환자분들 이렇게 들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 다 팔스 포지티브야. 이게 다 약해지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려야 돼. 그래서 이쪽 골반을 올려야 돼. 못 올리지. 못 올린다는 얘기는 이 근육이 아니고 이 근육이 약해진 거예요. 여기가.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손을 잡고 이렇게 든다던가 그런 거 다 팔스 포지티브예요. 그럼 이제 이 근육이 약해지는 거는 사실은요. 중둔근이 약해진다는 거는 얼마나 빨리 죽느냐의 나의 지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안 되는 거는. 그러면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골반이 뒤로 후방경사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곧 아니면 지금 돼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무릎에 부하 간 것이기도 하고 발목이 망가져 가고 있고 그 중에 어느 단계에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걸 평가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직립생활을 잘할 수 있느냐. 이제 아기가 굽은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돼가면서 쓸 수 있고 다시 굽어가는 과정이라는 얘기지. 좀 비참한 얘기야. 슬픈 얘기지. 이거를 계속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오래 살 것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여기만 약화되는 게 아니에요. 얘만 약화되면 여기는 긴장되면서 약화돼. 또 긴장되면서 약화되는 아주 중요한 데가 있지. 어디겠어요? 굉장히 긴장돼. 가장 대표적인 거 햄스트링이야. 햄스트링이 아주 강하게 긴장돼요. 그러면서 약화돼. 둘 다. 그래서 얘네들이 꽁꽁 이렇게 묶고 있기 때문에 횡격막까지 딱 걸려버려. 그래서 호흡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햄스트링,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그 다음에 일리옵시아스, 햄스트링 얘네들이 같이 긴장되거나 약화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과다하게 긴장되거나 약화된다는 거지. 자, 이거 딱 요 자세로 글루티우스 미디우스 위크니스 있는 거고 햄스트링 타이트니스 있고 위크니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 일리옵시아스 타이트니스 위드 위크니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허리 중심이 뒤로 가고 엉덩이가 이거를 들지를 못하니까 엉덩이를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돌려버려. 이렇게 돌려서 걸으려고 하지. 그리고 이렇게 가니까 Q앵글 자체는 증가하고 무릎이 바깥으로 밀리면서 안쪽에 응력이 전달되면서 아까 말했듯이 무릎은 굉장히 약한 조직이라고 그랬죠. 다른 관절에 비해서 거의 이런 거를 이겨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얘가 망가지든 발목이 망가지든 1차적인 피해는 무릎으로 가는 거야. 이 얘기는 이런 환자분에 있어서 이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고관절의 회전이 어떻게 변했느냐. 그래서 내회전, 환자를 누운 상태에서 인트럴 로테이션을 했는데 10도 이하가 되고 근데 이제 이거는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자 남자가 좀 다르고 유연한 사람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느낌으로 해야 돼. 아, 이거는 이 사람은 제한이 돼 있다, 안 됐다. 이렇게. 꼭 이 각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관절이 이제 움직일 때 느끼는 감각으로, 이 각도에서 걸리네? 라고 하는 걸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인터널 로테이션이 특히 제한된다. 익스터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익스터널 제한되면은 또 마찬가지로 외측의 응력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후방 관절낭 구축되고 중둔근 약화되고 그 다음에 피리포미스와 같은 거. 게물라이, 피리포미스,
이런 류의 심부 근육들은 여기는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여기가 아프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후방 염전이 오면 크레이그 테스트라는 거 나중에 이거 알려드릴게요. 이게 같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관절 연골에 퇴행이 오는 거예요. O형 다리가 이제 보면 발이 굽어요. 발이 굽으니까 발구스야. 발이 굽어. 그 다음에 이건 바루스. 발이 굽는 게 발구스야. 이 혼돈 자꾸 헷갈리잖아. 보통의 경우에 이거는 무릎이 굽는 거고 이건 발이 굽는 거야. 무릎은 어떤 면에서는 똑바르잖아. 발이 굽은 거야. 그렇잖아요. 무릎은 똑바로 돼 있잖아. 여기까지. 무릎은 일자가 정상이잖아. 발이 굽은 거잖아. 물론 아니지만 그렇게 그냥 예를 들면 쉽게 하자고. 이건 무릎이 굽은 거잖아. 바루스예요. 바루스 데포미티가 오게 되면 이제 무릎에는 부하가 가죠. 그래서 일단 바루스니까 바루스가 오면 HK 뭐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하고 이게 앵글 했다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고 중요한 거는 그것보다 이 사이가 떴냐 안 떴냐가 더 중요해. 무릎 사이가 몇 센치 벌어졌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HKA 각도보다 그냥 여기가 붙였어요. 여기가 얼마나 뜨죠? 주먹 하나 들어가요. 뭐 한국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요. 주먹 2개 들어가요. 이건 큰 병이지. 그것보다 또 젊었을 때에 비해서 얼마나 벌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물론 괜찮아요. 그래서 요 사이가 벌어졌다. 왜냐하면은 젊었을 때부터 이게 이제 바루스 데포미티가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바루스 데포미티 특히 여자들 되게 많거든요. 자식 생활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가 정상이야. 근데 거기서 얼마나 벌어졌느냐 이게 병인 거예요. 이제 일반적인 HKA 각도로 재면 그건 이제 거기서 이제 병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따라서 좀 다르게 봐야 돼요. 더 벌어졌다 그러면은 강력하게 OA가 진행됐다 혹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이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옛날보다 벌어졌어요? 그러면은 당신이 관절염이 많이 왔군요. 아니면 더 오겠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다리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오다리. 물론 X자 데포미티도 오지요. X자 데포미티는 어떻게 오냐면은 X자 데포미티가 오면 안팎을 다 봐야 돼. X자 데포미티가 온다고 해서 안쪽에 응력이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같이 가요. 같이 가기 때문에 무조건 바깥이 먼저 있지만 안과 바깥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O형은 안쪽 망가지는 거고 X는 안 바깥 다 망가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해. 깊은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 X는 안 밖 다 나가. O는 안에 주로 나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내측의 압력이 증가하니까 연골이 손상되겠죠. 연골이 당연히 망가져. 여기 이분도 없어졌잖아. 연골이 없어지고 동쪽 부하가 계속 가니까 바루스 트러스트 게이트가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발바닥 아치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외측도 LCL은 긴장됩니다. 그리고 일리오티비얼 밴드도 긴장돼요. 환자분들이 어디가 아프다 그래요? 여기가 아프다 그래요. 여기가 아프다고 자주 해요. 그리고 이게 따라가지고 여기가 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안쪽에 있는 근육이나 그 다음 거위발 패스 앤서니우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근육이 여기 3개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엔테리어 슈페리어 일렉 스파인에서 이렇게 나가는 사토리우스라는 근육이 무릎 안쪽에 붙고 요 사타구니에서 내려오는 그라실리스라는 근육이 하나가 붙어요. 그다음 뒤쪽에 요 엉덩이 이스켈 투베리스티라는 세미 텐디노스라는 근육이 요 3개가 요 안쪽 무릎 안쪽으로 붙어요. 티비아 메디알 사이드 이거를 거위발 이게 3개가 모이니까 거위발처럼 모이잖아. 여기서 하나 모여 여기서 하나 모여 뒤에서 하나 모여 거위발처럼 하나로 모여서 이게 패스 앤세리누스 거위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거위발. 그래서 이 안으로 3개가 붙어요. 요것들이 긴장되니까 이 부위에 통증이 오거나 붓거나 심하게 부풀어 오르지. 그래서 볼 때는 얘네들이 지나가는 데하고 연골이 밖으로 튀어나온 데가 다 아파. 요 라인 따라가지고 환자분들이 파텔라 미디알 사이드에서 파텔라 라인 따라가지고 이렇게 라인 따라서 아파요. 이렇게 패스 앤세리누스 요 3개하고 그 다음에 스락은 요 안쪽에 이 근육들은 방어성 긴장을 하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여기서 가스트로네미우스 메디얼 헤드, 햄스트링 가스트로네미우스하고 또 햄스트링에서 세미멤브라노스 텐디노수스 요 근육 얘네들이 많이 긴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져보면 내가 항상 여기 촉지를 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면 그냥 나는 뭉뚱그려가지고 포스티리어 메디얼 코너 텐더니스 타이티니스 이렇게 얘기해. 아, 그럼 여기가 단단하구나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다 긴장돼 있구나. 방어적으로 긴장을 해요. 특징적으로. 발목이 얼마나 안정성이 있고 어떻게 신발을 신고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데, 자, 여기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내려가는 것도 있고 밑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아니면 무릎에서부터 발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셋 다 망가져. 그리고 발은 프로네이션 돼요. 이렇게 프로네이션. 이 회내하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프로네이션.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발목이 이렇게 회내하게 되면, 프로네이션 하게 되면 전형적인 게 뭐냐면 투메니토 사인. 뒤에서 발가락이 많이 보여. 뒤에서 발가락이 안 보이거나 새끼 발가락만 보여야 되거든. 근데 발가락이 많이 보여. 이게 깔아앉으면.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나비큘라 드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나비큘라 본이라고 하는 뼈가 여기 웨지 모양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발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아치예요, 아치. 다리 있잖아. 다리 보면은 돌이 이렇게 여러 개 모여서 둥그런 아치를 만들잖아. 발이 아치예요. 근데 그 아치가 근육이 잡아가지고 그 아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육이나 힘줄이 요거를 잡는 근육들이 약해지면서 이 아치가 떨어져. 떨어지면 여기에 있는 주춧돌 중에서 가운데 있던 게 나비큘라라는 뼈야. 요게 툭 밑으로 떨어져. 그걸 나비큘라 드롭이라 그래. 이렇게 된 아치가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요게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쟀을 때는 있는데 이렇게 쓰면은 뚝 떨어지는 거야. 아, 그럼 나비큘라 드롭이 되는구나. 발바닥 아치는 무너졌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그냥 이게 오래되면은 그냥 아예 떨어져 있어. 오래되면 이렇게 아예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이제 부하를 못 가게 되는 거지. 부하가 뭐 엉망이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얘가 나비큘라 드롭이 돼서 충격 흡수를 못 하게 되면 웨이트가 이게 바깥으로 기울어지면서 안쪽으로 또 가. 또 망가져. 고관절 하나에서 시작된 게 무릎, 발목까지 연달아서 망가지게 되는 거야. 발목에서 시작돼도 무릎으로 올라오는 거야. 둘 다. 어쨌든 무릎은 위에서 아래에서 다 때리는 거지. 근데 거의 9대1로 위에서 때리는, 고관절이 망가진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 우리가 MRI 사진으로 딱 보면은 아, 이런 정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아, 여기 보면 반월판 연골이 여기서 눌리니까 여기에 있지 못하고 안쪽으로 밀려 나오겠구나. 이거를 메디얼 메니스커스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그래요. 여기 연골이 여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여 안에 여기 연골이 요렇게 하나 있어. 근데 이 연골 쿠션이 바깥으로 밀려 나가는 거야. 이렇게 열로 밀려 나가. 열로. 응? 이렇게 있다 걸 때마다 짜줘. 그러니까 이게 밀려 나와. 하나. 그 다음에 메디얼 메니스커스 포스테리어 루트 뒤쪽으로 있는 데가 특히 찢어져. 그리고 밀려나. 그 다음에 연골이 물론 당연히 찢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너무 충격이 커. 그러니까 이게 연골이 밀려나니까 어떻게 됐어? 뼈끼리 부딪혀. 그 어떻게 돼? 보멜로이데마. 뼈가 부어 있어. 뼈 사진을 찍으면 T2에서 뼈 있는 데가 하얘. 물이 차 있어. 보멜로이데마가 오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연골은 당연히 망가지겠어. 서브콘드랄 인서피션시.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연골이 두 개가 있어요. 무릎 사이에 있는 쿠션 연골. 뼈에 붙어 있는 연골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뼈에 붙어 있는 연골도 크랙이 막 가. 크랙이 막 생기고 중간중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돼. 미세 골절이 막 생겨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당연히 이 상태에서 제일 부하를 못 견디는 게 ACL이에요. 십자인대. 십자인대가 이 회전할 때 전방 십자인대 힘 하나로 그걸 버티는 거야. 얘가 망가질 수밖에 없어. 십자인대가 디그라데이션이 엄청 심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퇴화됐느냐, 자체가 무릎이 얼마나 과부하가 내치게 오느냐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직접적인 건 얘야. 그러면서 요건 생기는 변방들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게 찢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물이 차는 게 베이커 시스트도 잘 와요. 이게 연골 찢어지면 물이 차는데 베이커 시스트가 잘 오게 돼요. 무릎 뒤쪽에 관절의 압력이 증가돼서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MRI 파인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MRI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무릎에서 요거만 보면 돼. 이게 거의 90%야. 디저너티브 체인지. 그러니까 어렵게 공부하면 어려운데 쉽게 공부하면 이거야. 예, 이상입니다.